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 도시에서 벌어지는 이 거대한 사업들, 대체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오고 또 결국 누가 이익을 보는 걸까? 오늘 이야기는요, 특정인을 비난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또 그 책임은 누가 지는지 그 구조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자는 거죠. TV 뉴스만 틀면 화려한 개통식이 열리고 선거 때마다 정말 멋진 청사진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근데 문득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약속들이 진짜 우리 모두를 위한 선물일까? 아니면 언젠가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 되는 건 아닐까? 그 속을 들여다볼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누가 약속했는지에만 집중하는 대신에 그 약속이 설계된 방식, 그러니까 정책의 구조 자체를 파헤쳐보는 거예요. 자, 이제 기존의 방식은 잠시 잊고 새로운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와, 이 비전 진짜 멋지다.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익은 누가 보고 혹시라도 손해가 나면 그건 누가 또 안지. 딱 이 두 가지만큼은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정책의 본질을 꿰뚫는 가장 날카로운 질문이거든요. 바로 이 문장, 이게 오늘 이야기 핵심입니다. 이익은 민간이, 위험과 적자는 공공이 가져가는 구조. 만약 이런 패턴이 자꾸 반복된다면 그건 그냥 실수가 아니라 어쩌면 의도된 설계일 수 있다는 좀 무서운 경고죠. 그럼 이제부터 우리 손에 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정책이라도 이 네 가지 질문만 딱 던져보면 그 본질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첫째, 진짜 수혜자가 누구지? 둘째, 적자가 나면 그건 누가 책임지는 거지? 셋째, 타당성 검증은 제대로 한 건가? 그리고 마지막 넷째, 그 돈으로 더 시급한 데 쓸 순 없었나? 바로 이 네 가지 질문이 복잡한 정책의 소음을 싹 걷어내고 핵심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우리 시민의 렌즈입니다. 자, 그럼 이 분석 틀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위력적인지 한번 볼까요? 최근에 좀 논란이 됐던 서울의 두 가지 사업에 이 질문들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바로 옆에 그 경관을 해칠 수 있는 초고층 빌딩을 짓는 계획으로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죠. 바로 세운지구 재개발 사업입니다. 자,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을 던져보죠. 이 개발로 가장 큰 이익을 얻게 될 주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서울시가 갑자기 용적률을, 그러니까 주어진 땅에 건물을 얼마나 높고 넓게 지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이걸 무려 1094%로 거의 2배나 풀어줬습니다. 이건 정말 전례 없는 특혜인데 이 결정 하나로 약 1조 원의 추가 개발 이익이 특정 사업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1조 원,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는 추진되기 전에 이게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제대로 된 검증을 거쳤을까요?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라운 점은요, 서울시가 직접 의뢰한 공식 조사에서조차 이 사업은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비용 대비 편익, 즉 BC 비율이 0.37에 불과했어요. 이게 쉽게 말해서 1,000원을 쓰면 370원밖에 못 돌려받는 완전 손해보는 장사라는 뜻입니다. 보통 1.0은 넘어야 본전인데 말이죠. 심지어 이 사업은 매년 45억 원의 손실을 낼 것으로 예측됐고요. 그 비용은 고스란히 공공, 즉 우리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다음 사례는 어떨까요? 최근에 도입된 한강 리버버스 사업에 우리의 두 번째와 네 번째 질문, 그러니까 책임과 기회비용이라는 렌즈를 한번 들이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적용해 보죠. 만약에 이 사업이 어려움에 처한다면 그 재정적인 위험은 누가 감당하게 될까요? 서울시 산하 공기업이 민간 운영사에 무려 876억 원을 빌려줬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반보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만약에 사업이 잘못돼서 망하면 그 876억 원의 손실은 민간 회사가 아니라 고스란히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 막대한 공공투자를 혹시 더 시급한 곳에 쓸 수는 없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의 슬로건인 약자와의 동행이 좀 공허하게 들리는 거죠. 매일 서민들의 발이 되어주지만 적자에 허덕이는 마을버스는 지원을 줄이면서 성공 여부도 불투명하고 소수만 이용할 리버버스 사업에는 수백억의 세금을 쏟아붓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기회비용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지 좀 감이 오시죠? 이제부터 우리가 도시의 미래를 생각할 때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의 초점을 바꿔야 합니다. 눈앞에 화려한 빌딩, 멋진 리버버스가 아니라요. 그 뒤에 숨어있는 1094%라는 숫자와 담보 없는 876억이라는 계약서를 봐야 합니다. 좀 지루해 보일 수 있지만 바로 거기에 우리 도시의 진짜 미래가 달려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더 멋진 사업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시민의 위험을 책임질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보다 부당한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리더의 진짜 역할이 아닐까요? 앞으로 수십 년간 우리 도시의 모습을 결정할 프로젝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합니다. 그 선택과 판단은 결국 우리 시민의 몫이기 때문입니다.